안녕하세요. 가든 국제결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편 사망 후에도 시가족을 찾아가는 베트남 며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대표부부가 12년 전쯤에 결혼시켜드린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머머씨 남성은 지방 모 도시에 거주하는 분의 이야기로, 이분은 1년 전에 먼저 성혼한 다른 남성분이 소개해서 저희가 베트남 국제결혼을 시켜드렸었습니다. 이 머머씨 남성을 소개받아 상담 갔을 때 성격이 내성적이고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40살 정도 더 들어 보였고, 복장도 깔끔하지 못했고, 발음도 좀 어눌했고, 좋은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결혼시키면 안 되는 분이었는데, 그 당시엔 제 성혼 욕심이 앞서서 결혼한 것도 있었고, 당시에 커피숍에 같이 나온 부모님 두 분은 너무 좋으셨고, 아들의 결혼을 저희에게 너무 간절히 원하셔서 계약을 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계약금은 부모님이 대신 넣어주셨고, 며칠 후에 어머님께서 같이 베트남으로 동행 출국하여 정말 좋은 여성을 잘 맺어드렸습니다. 그 신부의 어머니는 중학교 선생을 하다가 막 은퇴한 상태였고,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선생이란 직업이 후진국에서는 박봉에 해당합니다. 신부는 어머니 직업이나 자란 환경이나 미모나 성격 등등등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솔직히 신부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저는 맺어주면서도 여성에겐 더 좋은 남성을 소개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잘 진행되어 몇 개월 후에 신부가 입국했습니다. 입국 후 이 머머씨 남성은 대화가 힘드니까 저는 그 부모님께 대신 안부 전화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에휴, 제 아들 녀석이 문제지, 며느리는 어디 내놔도 이쁘지 하면서 가정교육도 잘 받아 큰 흔적이 보인다며 이토록 좋은 며느리 해줘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시댁 부모님들은 아들의 독립심을 길러주기 위해 본가와 약 20분 거리에 전셋집을 마련해 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3개월쯤 흘렀을 때 마침 신부가 임신을 했고, 맺어드린 저희 부부가 사후관리 해피콜차 지방에 사는 이 머머씨 집에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이 머머씨에게 더 자극을 주기 위해 신부 입장을 많이 이야기하고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씨 남성은 저희 부부 앞에서는 대답만큼은 내내 아주 잘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손자 출산과 양육을 도와줄 터이니 차라리 이참에 본가로 들어와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며느리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이럴 때 보통의 며느리들은 불편한 요소가 많아 싫다는 대답을 거의 하는데, 이 베트남 며느리는 너무 좋다고 바로 대답을 했고, 반대로 아들이 오히려 싫다고 일거에 거절을 했고, 그 이후에 부모님의 전화도 잘 안 받았습니다. 사실 아들이 본가에 더 안 들어가려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하도 직장을 자주 그만두던 아들과 그 부모님 사이엔 협정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꾸준히 다니면 매달 생활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조건과 매일같이 마시던 술을 일주일에 1회로 줄이면 50만 원을 더 얹어 매달 총 150만 원을 생활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협약이 있었다더군요. 그런데 아들은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을 뒤로하고 이미 다니던 회사를 또 그만두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소주를 매일 먹는 것을 신부가 감춰주어서 시부모님은 모른 상태였죠. 이 씨 남성은 사실대로 시부모에게 말하면 뱃속의 애도 내가 뺏어버리고 너랑 이혼하겠다라며 겁박했었고, 또 남편의 성질머리가 하도 지랄 맞아서 큰 분란이 일어나는 게 싫어서, 또 그 지원금마저 끊기면 생활 자체가 안 되니 남편 말대로 사실을 감춰주며 조용히 살았던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시부모님이 저녁 때 아들에게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거나 혀 꼬부라진 목소리가 들려 어느 날 문득 저녁에 기습 찾아가 보니 아들은 직장을 그만둔 지 이미 오래되었고
집안 꼴이며 며느리의 어두운 모습을 보고는 당장 본가로 들어오라고 해서 그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본가로 들어와 같이 살게 되었죠. 매일 소주를 먹고 싶어하는 아들, 그리고 부모와 싸우는 날이 많아졌고 베트남 며느리도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또 출산까지 뱃속 아이의 정신건강 등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시부모님은 아들을 경기도 모처에 작은 아버지 중장비 회사로 몇 달간 가 있으라고 보냈습니다. 물론 이 씨 남성도 그것을 더 원했지요. 그 이후에 남편 없이 시댁 본가에서 같이 사는 며느리의 얼굴빛은 오히려 점점 밝아져갔고 살도 도실도실 올라왔습니다. 본가 부모님은 슬기롭고 좋으신 부모님이었습니다. 타국에서 시부모와 같이 산다는 것을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하는 이유도 있었고 또 일부러 아들의 독립심을 길러주고 둘이 즐거운 신혼생활도 즐겨보라고 한 것도 있었고 어려운 생활을 느껴본 후에 본가에 들어와 살아도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며느리한테 미리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더군요. 솔직히 자신의 아들이 꾸준히 직장 다닐 놈도 아니고 술을 끊어줄 놈도 아니란 것을 이미 충분히 예측했다더군요. 며느리는 천성이 참 착했고 그 시부모님은 며느리 입장을 배려하여 합가 후에 최대한 편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위층에 살게 해주었고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예고 없이 막 위층으로 올라가지도 않았고 며느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게 냉장고를 하나 더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친정가족과 통화하고 싶으면 위층에서 얼마든지 하라며 공간적인 배려도 해주었죠. 보통 사람들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들을 두둔하기 마련인데 후진국 여성이라고 폄하하지도 않았고 인간적으로 대해주었고 며느리를 부리려고 심리조종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흘러서 그 이 씨가 간암에 걸렸고 발견했을 땐 암 말기였습니다. 소주를 매일 2병씩 먹어댔으니 그 간이 버텨내지 못했던 거죠. 결국 이 씨 남성은 사망했고 둘 사이에 낳았던 손자도 어느덧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사망 후 며느리에게 너도 인생이 있을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 더 나이 먹기 전에 괜찮은 남자 있으면 결혼해도 괜찮다 였고 손자는 힘 있을 때 내가 당분간 더 키워주마 했더니 그날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서로 끌어안고 펑펑 울었답니다. 그로부터 다시 2년이 흘러 그 베트남 며느리는 새로운 남성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엔 그 아이도 데려갔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이젠 며느리가 아니죠. 한때는 며느리였지만 호적관계가 정리된 것이니 그 베트남 여성은 가족관계가 정리된 그 후로도 자주 옛날 시어머니에게 선물 들고 찾아와 맛집 가서 푸짐하게 대접하고 용돈까지 주고 갔습니다. 헤어질 때마다 옛날이 그리워 울고 또 울고 그렇게 현재 3년째 하고 있는 베트남 신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 당신 아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하며 원망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 며느리는 정말 의리가 있는 여자 중에 진짜 참 여자였습니다. 시부모님을 아직도 진짜 가족처럼 여기는 참 착한 여자였습니다. 그 신부는 새로운 신랑을 만나 거기서 딸을 낳았고 옛날 시부모님도 건강이 악화되어 얼마 전에 건강식품을 들고 또 찾아가 식사 대접하고 용돈을 드리고 왔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여성이 또 어디 있습니까? 저 역시 17년 전에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고 그 당시 이 여성을 제 아내가 현지서 통역해 맺어준지라 페이스북을 통해 꾸준히 연락하고 지냈기 때문에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잘 알기에 오늘 영상으로 올린 것입니다. 사실 제 아내가 위 베트남 신부에게 처음부터 좋은 남성을 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컸으나 남편 대신 시부모님이 너무 잘해줘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돈이 최고인 세상, 정이 메마른 세상, 요즘 같은 세상에 멀리서 온 이런 신부가 아직도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전국의 남성 여러분, 인생 정말 짧습니다. 어렸을 적 교과서에서 인생은 구운몽이다 라고 했던 게 나이 들수록 더 와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인생도 항상 제자리일 뿐입니다. 변하는 것은 결코 없다란 말을 생각하며 그래도 자꾸 뭐든지 도전해 보십시오. 여기 17년차 한배 다문화 가정 부부가 운영하는 가든 국제결혼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